밝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의 김 여사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며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홍익규 의혹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도 남았습니다.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의혹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해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차량을 통해 청와대 정문에 진입해 본관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합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는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개양됐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의 3선 이해훈 전 의원이 파격적으로 지명됐습니다. 민생과 경제 영역에선 이념을 가리지 않고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반영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진영 출신인 이해훈 전 의원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한 정치인으로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거친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파격적인 야권 인사 발탁에 대해 청와대는 통합과 실용이란 대통령의 국정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이고요.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정무특보에 육선 중진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 발탁에 국민의힘은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현역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현 정권에 부역하던 행위를 자처해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적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 적재적소 인사를 제명 조치로 화답한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며 유족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오늘은 정부 주관 추모식이 열립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고 싶다! 179명의 삶이 멈췄던 공항 활주로 끝. 희생자를 추모하며 진실의 길을 걸어온 행렬이 다가섭니다. 진상규명을 외치며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온 유가족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함께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마음을 모아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고 한뜻으로 생존자들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마지막 인사는 서로의 사랑을 나타내고 고통을 덜어주며 희망을 북돋아줍니다. 공항 청사 1층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 앞에는 합동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한 명 한 명 희생자 179명의 넋을 기리는 유가족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참사로부터 한 해가 지났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아직 그날에 멈춰 섰습니다. 유가족들은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무안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쿠팡 김범석 대표가 첫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나서 그것도 서면으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지 29일 만에 사과문을 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사과는 늦었지만 2차 피해는 제한됐다는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김 의장은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쳤다며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사과문은 곧바로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 넘어갔습니다. 김 의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지원했다. 모든 사실 확인 뒤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과문의 절반 가까이는 사고 대응을 설명하는 데 쓰였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100% 회수됐다. 규모도 3,000건에 그쳤다. 외부 유포나 판매 정황은 없단 기존 발표의 반복. 유출자 접촉 경위나 포렌식 과정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사과를 먼저 하고 뭔가 그런 다음 대응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셀프 조사, 정부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와의 협력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고객 보상안을 마련하고 정보 보안 조치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없이 너무 대충 성의 없이 사과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번 사과문은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통보 직후 서면으로 발표됐습니다. 앞선 SK텔레콤과 KT의 정보 유출 사고 땐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KBS 뉴스 황흥규입니다.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범석 의장 입국 금지까지 거론하면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쿠팡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 때문에 30일과 31일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적혔습니다. 강한승 전 쿠팡 대표와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연석 청문회의 핵심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겁니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김 의장에 대한 입국 금지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내의 경제라든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청와대도 과학기술부총리 중심의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부처별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핵심 증인이 불참하는 민주당 주도의 연석청문회엔 불참하겠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쿠팡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업정지 검토 등 말의 성찬만 반복했을 뿐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기습 발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분치를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한편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특검법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박영문입니다. 이번엔 KB증권을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